환경경제문화창조 허브와 함께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판도라 상자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4회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굉장히 중량감 있는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국내 최대 엔젤 투자 클럽인 아바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온라인 독서실이라는 모토로 지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신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리 색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아하. 파란 구루미 아저씨가 되려고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원래 예전에도 염색 같은 거 좋아하셨어요? 전혀 안 했는데요. 정말 사용자 만나러 갈 때 그때 이벤트 하느라고. 저는 보라색. 보라색으로 한번 했어요. 아바 AVA 아바엔젤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한 4년 전부터 엑셀러레이터를 저희가 설립을 했어요. 네.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제 좀 소개를 받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랑혁 대표님, 구루미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온라인 독서실입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독서실이 온라인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세요? 원래는 저희가 화상회의나 화상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네네. 되게 독특한 사용자들이 있었어요. 방 이름은 스터디룸인데 영상만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정말 그냥 공부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새로운 색다른 이런 유형의 사용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캠스터디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독서실이라는 걸 아예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만 명 정도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의 낭비 요소, 낭비성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네. 이게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기업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이 지원되는 게 너무 많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는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또 사업도 굉장히 애매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해야만 할까라는 아이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걸러줘야 될 때 일종의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스크린 대줘야 될 것들인데 취약함이 좀 보이고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제 일종의 커미티 제도인데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선발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 선발된 업체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조금 좀 그 낭비성이 좀 보인다 이 얘기고 이제 실적 성과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과 지상주의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한다. 그 숫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지출이 되고 예산이 샌다. 그 부분은 정말 짚어야 되고 실제로 될 만한 창업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쑥쑥쑥 커가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도 않을 거나 아니면은 그 현재 사업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그냥 시간 죽이기, 돈 죽이기 이런 걸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잘못하는 건 솔직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업자들이 이 창업할 때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이 창업 시장에 붕 떠밀려 나온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 취업을 할 대상이었던 그 청년층이나 취업 대상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도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업 지원 제도를 또 예산을 만들어서 막 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창업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등 떠밀려 다니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또 제가 볼 때는 그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윤 추구 이후에 사회적 기업, 공헌, 분배, 환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얼만큼 돼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가점이 있는 거죠. 투자에서나 그 예산 지원받는 것이 선정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의 가장 그 최종 목표는 회수의 회수. 투자를 하고 얼만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뭐 엔젤이라고 해서 천사처럼 자꾸 포장을 시키는 게 절대로 천사가 아닌 거죠. 그건 아마 왜 엔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래요.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천사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 회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 제일 회수하기 어려운 층이 사실은 청년층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축이 청년층이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우리 로또 효과라고 해서 이제 성공한 몇 명이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굉장히 많은 그 청년 창업자들은 가능성에서 보면 떨어진다는 거죠. 경험이 없죠, 자금 없죠, 그다음에 또 젊죠, 그동안 구축해놓은 것도 뭐 없죠. 조금 더 중장년층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걸쳐 있는 쪽에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무작정 청년 쪽만 여기 우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는 그건 아니다. 창업자는 동일한 창업자고 나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39세, 청년. 39세 이하. 뭐 그런 39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창업자는 동일한 창업자인데 벌써 거기서 딱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정부에서 과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왜 나이를 제한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회라는 거는 그것도 나이로 다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중장년도 지원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중장년, 네, 요즘에는 좀 생겼죠. 그런 것도 예산도 많이. 지난번에 그 예비 창업인가 거기서 선정을 하고 났더니 중장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때는 중장년만 뽑아라고 이렇게 청년들은 이게 사업 계획서 정말 잘 써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사업 계획서는 잘 쓰니까 그 사업 계획서만 보고 선발하잖아요. 선정할 때 중장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수 자체를 중장년만 모아서 하고 포함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예산 준다고 하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연하게 사업계획서 선정이 돼서 이제 이런 분들을 가끔 이제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창업을 하면 안 되고 뜯어 말리고 싶은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사업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즈니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캐시 없으면 마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켓을 만들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해서 나만 즐기기 위해서 뭘 만든다.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취미. 뭐 낚시꾼 창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쓸만하고 공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이제 그나마 뭐 검토가 시작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켓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된다. 마켓이 없으면 만들어라. 이게 제 주장이에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도 일단 뭐 초기 투자를 받으셨죠? 초기에 이제 저는 구름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거고 만나도 사실 저희 반겨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몇 번 만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아니면 서비스를 찾아낸 다음에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는 솔루션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 찾는 작업을 했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공부만 하고 있어요. 공부만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단계가 실시간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구름이에서 학습방을 만들고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많이 쌓이고 뭔가 좀 뭐 구축이 되면 파생 사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공부 기록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구름이 캠스터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자연스럽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드로 6억 정도를 받았는데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받은 그 투자사 같은 경우에도 구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인사이트 되는 것들을 계속 정보를 주세요.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름다운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투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투자까지 하고서 이제 보유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뒤돌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좀 살아만 있어주세요. 제발 망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돈 삐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같이 공동 경영을 하는데 끌고 가든 모시고 가든 해외로 막 데리고 가서 해외에서 팔로를 만들어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들 하는 일이고 국내뿐만 해외까지도 발을 뻗치시죠.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 투자 기업들이 글로벌 향이 아니면 초기부터 투자 자체가 이제 굉장히 거북스럽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시장을 좀 크게 보는 사업 그 블랙 엔젤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 엔젤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작은 금액 투자하면서 그 지분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고 저기 우리 알바끼처럼 투자를 조금 해놓고 경영하는 창업자를 괴롭히고 막 계속 쫓아내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투자를 조금 해놓고 거기 뭐 임원으로 등재해서 뭐 급여 타가고 뭐 그냥 뭐 돈 타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투자를 한 다음에 뭐 컨설팅 계약 해가지고 뭐 다른 데 뭐 한다고 해서 뭐 무슨 리테이너 피다 뭐다 피를 자꾸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엑셀러레이터들도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소액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창업 공간 지원해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코칭, 뭐 컨설팅, 카운슬링 이런 거 해주면서 내가 이런 걸 해주니까 지분을 더 내놔 이런 류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자와 창업자의 그 신뢰도가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많은 그 대상 중에서 골라서 이제 하나를 투자를 하는 거고 창업자들은 누구나 다 막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이에서 이제 그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갑이라는 위치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창업자들이 보고 만약에 좀 그런 분위기다 그런 낌새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투자 안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받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VC를 표방하지만 사실 VC가 아니면서 VC인 척한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투자회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정말 제대로 그 자금이 들어와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완결된 걸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 우리 그 창업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시장이 투자 시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나서 투자를 돈이 딱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을이 돼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가면을 썼다가 확 벗어버리는. 그럼 제가 지금 갑이 된 건가요? 실제로 갑이에요. 실제로 갑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은 제발 잘 되길 바라는 이제 떠받들어야 되고 막 융숭하게 대접해야 되고 이제 잘해 그런 입장이 맞아요. 실제로 서로 협력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정말 좋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 안 가는 팀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투자자도 가면을 쓰고 있고 정부도 가면을 쓰고 있고 창업자도 가면을 벗었어도 똑같은 이게 정말 돼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신뢰 캐피탈이라는 거죠. 신뢰성. 근데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그냥 꼭 지표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가치나 숨어있는 어떤 매력?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게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아이템, 투자할 만하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사장돼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신 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얼만큼 그 건전한 생각으로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도 접근해야지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창업자들의 어떤 그 창업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회사를 뭐 뺏거나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도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그 한편에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방식이니까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창업자들은 투자를 못 받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창업자들이 조금 더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하는지 봐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성공해낼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겼으면 내 돈을 뜯기지 않을까? 그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이 사업이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예상기간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 7, 8년 이 아이템이 계속 살아있을까? 존재할까? 생존할까?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그 유행성이 있는 사업들은 이게 투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정부 투자나 아니면 투자자들도 어떤 트렌드나 어떤 경향에 맞는 아이템을 또 선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충분히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이템으로는 뭐 저는 인정. 그게 모든 걸 뭐 다 한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뭐 IoT든 무슨 드론이든 자율주행이든 똑같아요. 이런 것 쪽으로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아이템들이 아마 투자 받는 걸 더 잘 되시나요? 잘 받고 계시죠.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들의 저희는 설득 당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고 설득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요. 투자자들한테 그런 지적을 당해서 좌절했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이대보는 거죠. 물론 이제 객관적인 백데이터 그다음에 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들이대보시라. 저희는 그런 그 들이대 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되게 수줍음도 많이 타시고 하시다가 구름이 얘기만 나오면 뭐 힘들었던 점은 이 얘기를 또 하면 거의 주중에 일만 하고 있고요. 일 중독자입니다. 일만 하고 있고 토요일 날 하루 집에 있고 일요일 날 아침을 해주고 나와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들이 아빠 5밤 자고 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한번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게 있었죠. 그 워크홀릭이 되면 이게 건강의 문제가 되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요. 사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제대로 뭔가 진행을 하고 하려면 가족의 도움이나 가족의 서포트가 진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게 스타트업은 구성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씩이라도 뭐 가족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해야겠네요. 그 스타트업 하시려면 가족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고마워하고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 기간을 가져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본인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망하고 친구도 같이 망하고 부모도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망하면 여러 사람들이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미리 감사를 해놔야 되고 짧은 기간 안에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길게 존재하는 트렌드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따라서 보세요. 메가 트렌드. 이 메가 트렌드에 부합한 아이템이면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 메가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구름이 캠스터디. 구름이 캠스터디. 깨알홍보. 그 일본에 있는 게 고령화예요. 초고령화. 돈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경제력이 있다고. 이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아이템?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년만 젊었어도 창업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창업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철학 그러면 사실 우선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 사업의 어떤 전속성, 지속성, 생명성 그런 것들. 세 번째 시장.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고 창업자들한테도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아무리 사업 전략이 좋아도 이 세 가지가 안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창업자분들께서 인내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까도 버티기, 긴 호흡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를 만나라. 첫 번째 그 인내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보면은 팀도 막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대표이사는 그 팀이 깨지지 않게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참아가면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BM도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BM을 만들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트라이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용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사용자가 원하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항상 사용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불만이 있을 때 그분한테 달려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지 말고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인내심과 그리고 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빨리 망해봐라. 야,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막 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망할 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10년간 생존 확률이 예전에 조선일보가 8점 몇 프로 얘기한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망하는 거를 막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버티다 보면 온 집안이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재도전이나 재창업, 그 다음에 재기 업체들이 성공률이 일반 창업자보다 조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 사업에서 망해본 사람이 다음에 재창업할 때는 훨씬 더 이제 예전의 경험, 교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능성이 커지는데, 빨리 망해봐라. 재도전, 재기 쪽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라. 이게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정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쪽도 이렇게 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서포팅 프로그램도 있나요? 이게 우리 신용 문제 때문에 아직 사회적인 시스템 문제이긴 한데 많이 개선됐어요. 뭐 개인 회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한번 실패했던 분들의 어떤 신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또 투자에 대한 펀드 이런 것들이 따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거라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을 만들겠다. 만드셔야죠. 왜 안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제가 마지막 멘트는요, 창업자분들이 행복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행복하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엔딩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